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산간 지역에 한파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오늘 아침 서울의 기온은 영하 5도, 대관령은 영하 9도까지 떨어졌습니다.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어제보다 10도 안팎 곤두박질 쳤는데 바람까지 강하게 불고 있어서 체감 온도는 더욱 낮습니다. 한낮에도 서울의 기온이 영하 4도에 머무는 등 매우 춥겠습니다. 네, 호남과 충남 서해안으로는 많은 양의 눈이 오늘 내릴 것으로 예보도 돼 있습니다. 주말인 내일 서울의 경우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내려갈 정도로 한파가 더 심해진다고 하는데 코로나 검사 긴 줄을 서야 하는 분들이 또 걱정입니다. 유미애 기자가 날씨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아침 남부 일부를 제외한 전국 대부분 지역의 수온주가 0도 이하로 떨어졌습니다. 서울 영하 5도, 춘천 영하 4도를 비롯해 대전은 영하 2도를 기록했고 대구도 영하 1도까지 내려갔습니다. 서울을 비롯한 수도권과 강원 영서 지역엔 한파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낮에도 기온이 크게 오르지 않아 전국이 영하 5도에서 영상 5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서울도 영하 4도에 머물러 어제보다 14도 정도 낮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바람도 강하게 불어 몸으로 느끼는 추위는 더하겠습니다. 한파와 함께 충청 이남 지역으로는 많은 눈이 예상됩니다. 호남에는 5에서 최고 15cm, 충남 서해안과 제주 산지에는 최고 8cm의 많은 눈이 내릴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그 밖에 충청 내륙에도 1에서 5cm의 눈이 내려 쌓이겠습니다. 행정안전부는 관계기관과 지자체에 취약도로를 중심으로 제설자재를 배치하고 제설제를 미리 살포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오늘 미세먼지 농도는 오전 한때 전국 곳곳에서 나쁨 수준을 보이겠지만 오후부터는 좋음이나 보통 수준을 보이겠습니다. 주말인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영하 10도까지 떨어지는 등 올겨울 들어 가장 강력한 한파가 찾아올 전망입니다. 이번 추위는 길게 이어지지 않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차츰 누그러지겠습니다. JTBC 유미입니다.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이 어젯밤 자신의 집에 침입한 20대 남성으로부터 공격을 받았습니다. 큰 부상을 입지는 않았고 병원 치료와 경찰 조사를 받은 뒤 귀가했습니다. 경찰은 가해 남성을 현장에서 체포해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최승기 기자가 보도합니다. 조두순이 20대 남성 A씨에게 공격당한 건 어제 오후 8시 40분쯤입니다. A씨는 조두순의 경기도 안산 집에 찾아가 경찰을 사칭하고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다세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가가지고 문을 두드리면서 누구세요? 그러니까 경찰입니다라고 계속 두드리면서 누구냐 물어보니까 경찰이라고 그러니까 조두순이가 문을 열어준 거예요. 문을 연 조두순은 A씨와 시비가 붙었고 A씨가 집안에 있던 둔기로 조두순의 머리를 내리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조두순과 함께 있던 부인이 곧바로 10m가량 떨어진 경찰 치안센터로 달려가 피해 사실을 알렸고 출동한 경찰은 A씨를 특수상해 혐의로 현장에서 체포했습니다. 경찰이랑 여기 앞에 그 약간 언론사라야 그런 차가 몇 대 있고 뭔일 났나 이러고 집 갔는데 엄마가 그런 일이 있었다고. 조두순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큰 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돼 곧바로 피해자 신분으로 경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A씨는 지난 2월에도 조두순의 집에 들어가려다 주거 침입 등의 혐의로 입건된 바 있습니다. 당시 A씨를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검문에 나섰고 A씨의 가방 안에서 흉기를 확인하고 제지했습니다. 당시 A씨는 조두순을 응징해야 내가 살 수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두순은 지난해 12월 만기 출소했습니다. 조두순 출소 직후엔 조두순을 응징하겠다는 유튜버들이 집 근처에 몰리면서 지역 주민들과 마찰을 빚기도 했습니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범행 동기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 신청 여부를 판단할 예정입니다. JTBC 최승기입니다. 오늘도 0시 기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는 7,000명 안팎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어젯밤 9시까지 5,901명이 추가로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확산세가 좀처럼 진정되지 않고 특히 위중증 환자와 사망자가 급증함에 따라 결국 정부는 내일부터 강력한 사회적 거리 두기를 다시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사적 모임은 4명까지만 허용하고 식당과 카페 등의 영업시간은 밤 9시까지로 제한합니다. 지난달 1일 시작된 단계적 일상 회복이 47일 만에 중단됩니다. 성화성 기자입니다. 내일부터 사적인 모임은 4명까지만 가능합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가리지 않고 전국 공통입니다. 특히 식당과 카페에서는 접종을 모두 마쳤거나 PCR 음성 확인서가 있는 사람만 모일 수 있습니다. 영업시간도 줄어듭니다. 식당과 카페, 유흥시설, 노래방, 실내체육시설은 밤 9시가 되면 문을 닫습니다.
영화관과 공연장, PC방은 밤 10시까지 이용할 수 있습니다. 행사와 집회도 300명 이상은 금지입니다. 전면 등교도 한 달 만에 멈춥니다. 20일부터 수도권에서는 학교마다 1개 학년은 원격 수업을 합니다. 이렇게 일상 회복이 멈춰서는 건 그만큼 확산세가 거세기 때문입니다. 이대로면 의료 체계가 무너지면서 우리 사회가 감당하기 힘든 혼돈이 불가피합니다. 유행이 악화되는 경우 12월 중 약 1만 명, 내년 1월 중에는 최대 2만 명까지 확진자가 발생할 수 있으며 이번 특별 방역은 내년 1월 2일까지 16일 동안 적용됩니다. 방역당국은 2주 동안 일상을 잠시 멈추면서 감염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JTBC 성화선입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진행되면서 연말 대목에도 한가닥 기대를 걸었던 자영업자들은 또다시 절망하고 있습니다. 확실한 보상책 마련을 촉구하는 전국 자영업자 총궐기 집회를 오는 22일 서울 광화문에서 갖기로 했습니다. 정부는 투트랙 지원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일단 새해 설 연휴 이전에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현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2월 중에 실제 손실을 계산해서 보상금을 따로 준다는 방침인데 충분한 손실 보상이 이루어질지는 여전히 미지수입니다. 이지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영업시간 제한으로 있게 되는 직접 피해에 대한 손실 보상과 함께 방역 패스 확대 등에 따른 현실적인 어려움에 대해서도 방역 지원금 명목으로 좀 더 두텁게 지원해. 김부겸 총리가 내놓은 구상은 손실보상과는 별도로 일회성 현금을 방역 지원금 형태로 먼저 준다는 투트랙 지원입니다. 지난 15일 선 지원 후 정산을 꺼냈던 여당과도 공감대를 이뤘습니다. 지난 7월 5차 재난지원금 때처럼 영업 제한 강도와 업종, 매출 규모에 따라 대상을 나눠서 현금을 주는 방식이 될 수 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때는 24개 유형으로 나눠 100만 원에서 2천만 원까지 줬습니다. 예를 들어 당시 대형 헬스장은 2천만 원을 받았고 작은 옷가게는 100만 원을 받았습니다. 민주당 한 관계자는 내년 설 연휴 전 1월에 최대한 빠르게 지원할 것이라면서도 다만 지원금 규모는 아직 정해지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재원은 3조 9천억 원 규모의 예비비, 다시 말해 정부 비상금을 끌어다 쓴다는 방침입니다. 소상공인 지원과 관련하여 지정 예산, 각종 기금, 예비비를 총동원하여 방역지원금의 지급, 손실보상의 확대, 초저금리 융자 지원 등 다층적으로. 이와는 별개로 올 4분기 거리두기 강화로 입은 손실은 내년 2월에 보상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4분기 지원금은 90여일 중 방역 지침이 내려진 45일치만 산정됩니다. 이때 기존 10만 원인 하한액을 50만 원으로 올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지만 쥐꼬리 손실보상이라는 비난에선 벗어나지 못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여당에선 매출 감소분을 다 보상해주자는 목소리가 나오지만 정부는 줄어든 이익만 따져서 보상하는 현행 방식을 고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JTBC 이지은입니다.